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조민경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2018년 6.13 선거에서 제가 공교롭게도 만 25세인 나이로 이번에 지방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전국 최연소로 당선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만 25세부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파란만장 선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오늘 들려드릴 말씀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일단 제가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 그리고 그냥 정계에 입문하게 된 과정,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정치에 입문하면서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뭐 그 이후에 뒷얘기가 더 궁금하시면 다음에 또 불러주실까 싶어서 일단 1탄 정도로 준비를 했으니까 네,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밑에 글씨 이거는 뭐냐면, 저희 홍성조 교장 선생님,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시거든요. 각하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제 생일 때 교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보내신 카톡 내용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꿈이 뭐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정치를 하고 싶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많이 놀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뭐 점심 먹고 나면은 학생인데 각하 오늘 점심은 맛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제가 졸업하고 나서도 생일 때마다 각하 뭐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를 하고 싶었다. 근데 다만 저도 이렇게 빨리 시작할 줄은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 사실은요. 이제 언젠가는 정치가 하고 싶어서 일단은 정치 외교학과에 다 지망을 해서 들어갔고,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왜 지금 나왔냐, 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다른 게 아니라 왜 구의원부터 시작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조건상 만 25세가 됐기 때문에 안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구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신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구의원으로서는요. 네, 그래서 일단 구의원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작년 6월 30일에 이번 선거에 나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작년 6월 30일이라고 딱 정확히 아는 이유는요, 그날부터 제가 매일매일 일기를 썼기 때문에 알아요. 네,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날부터 매일매일 지금도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2018년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먹었던 거고, 나와야지 생각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를 수집해야 되죠. 정보 수집도 누구한테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제 지역이, 저는 현재 송도 국제도시에 살고요. 연수을이에요. 그 지역적으로. 연수을 송도에서 만약에 내가 이런 걸 나오겠다라고 막 정보를 물어보고 다니면 사전에 후보자 경쟁자들이 저를 견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부터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까 고민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저는 을이니까 연수갑에서 이제 나오겠다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고요. 그리고 완전히 지역이랑 관련 없는, 인천과 관련 없는 서울의 송파구에 준비하고 계신 다른 후보자를 찾아가서 무엇이 필요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쟁자가 아니니까 편안하게 정보를 여러 가지를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3가지를 뽑았는데, 당내 기여도, 권리당원 수, 그 다음에 지역 활동 내역이 이번 공천에서 그 기준이라, 경선 룰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선을 물론 안 치를 수도 있지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인기가 워낙 많고 후보자로 띄우고 싶은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천을 받기 위한 후보가 많다 보니까 경선 룰도 굉장히 까다롭고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당내 기여도, 이게 저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가장 문제였어요. 내가 당에서 지금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맨땅에 헤딩하는 건데 당에다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지? 당에서 어떤 직책을 맡을 수 있지? 그런 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지역위원장님을 만나서 일단 저를 알려야 하고, 왜냐면 지역위원장이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자면, 보통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 그리고 공천권을 갖고 계신 분이 지역위원장님이신데, 보통은 현역 국회의원이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하고요. 만약에 현역이 안 계시면 지난 총선에서 이제 후보자로 나와서 떨어지신 분,
그분이 다음 총선을 준비하면서 지역위원장으로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먼저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 그분이 공천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지역위원장님까지 만나는 그 과정이 전 난감한 거예요. 왜냐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거기까지 저 만남을 성사시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가장 많이 주위 어른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너 누구 끌어줄 사람 있어? 너 정치 아는 사람 있어? 없는데요? 없는데 어떻게 나오려고 그래? 안 돼. 그거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죠. 근데 어설프게 지역위원장님을 소개시켜준다는 사람을 따라서 가느니 전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마라톤 대회. 이게 뭐냐면요. 저를 지역위원장님한테 소개로 지역위원장님 조민경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후보로 나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저를 소개해줄 만한 사람이 그 지역에서 어떤 평판을 갖고 있는지 혹은 당내 주요 당직자들과 어떤 관계가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 적인지 아닌지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누군가한테 저의 소개를 맡기기도 저는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이제 제가 만나기 시작하는데 그 순서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거치지 않고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와? 이런 얘기가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우리 지역에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연수을 지역위원회 이렇게 있어요. 송도에서 크게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그 마라톤 대회에 더불어민주당 당원 부스가 있어서 여기에는 당원 부스가 있다는 건 뭐예요? 지역위원장님 이하 주요 당직자들, 주요 핵심 당원들이 다 모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연수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날 한 번에 다 가서 만났습니다. 네, 누구를 통화하지 않고 다 마라톤 대회가 있다는 걸 알고 이날 가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조민경은 누구 소개로 데려왔네? 아니면 누구 라인이네? 이런 라인이니 뭐니 그런 사실은 우리는 관심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고 사실 다 철저하게 다 계획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에서 이날을 계기로 당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에서 직책도 맡게 되고 당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었고요. 이제 권리당원이 문제였어요. 권리당원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반적인 당원이 있고 권리당원은 우리 당의 당비를 한 달에 1,000원 이상 꾸준히 6개월 이상 지속해서 낸 사람은 권리당원이 돼요.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에 공천을 누구를 줄까를 권리당원한테 물어보거든요. 구청장의 경우에는 권리당원 50% 투표, 여론조사 50% 투표지만 시의원과 구의원의 경우에는 100% 권리당원 투표예요. 그러면 6월 13일 이전 한 4월쯤에 권리당원 투표 전화가 갈 거고요. 그러면 4월을 기준으로 6개월 역산하면은 작년 9월 30일까지 권리당원으로 입당해서 6개월 꾸준히 당비를 1,000원씩 납부한 사람이 권리당원이고 저를 뽑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경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최대한 저를 지지해줄 만한 사람들을 당원으로 입당을 시키고 당비를 납부하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작년 9월까지 마무리됐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 그 핸드폰에 주소록을 일단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뭐 다단계식으로 초등학교진, 중학교진, 고등학교진 다 리스트하고요. 그다음에 뭐 동아리진, 그다음에 내 친구의 아버지, 어머니, 내 친구의 친구 다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일일이 전화를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이 송도에 살지 않아도 제 지역구가 송도인데 송도동에 살지 않아도 자기 친척이 살 수도 있고 자기 친구가 살 수도 있으니까 다 전화를 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게 제가 초등학교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6학년 때, 13세 때 저랑 같은 반이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26세 때 작년에 전화를 했으니까 13년 만에 처음 전화를 한 거예요. 13살 때 같은 반인 친구를 13년 만에 처음 전화했어요. 저도 참 염치 없고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전화를 해서 친구야, 나 이러이러해서 이번에 구의원 이런 지역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지금 너의 도움이 뭐가 필요하고 쭉 얘기를 했죠. 그래서 권리당원이라는 개념이 뭐고 당원으로 입당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쭉 전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민경아 나 소식 들었어. 다 아니까
굳이 입 아프게 나한테까지 설명할 필요 없고 난 무조건 도와준다. 우리 가족 내가 책임져 준다. 너는 그 다음 사람한테 전화해. 우리 초등 동창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13년 만에 전화를 진짜 염치 없는 저한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 벌써 나오냐. 상처만 받다가 안 될 거다. 더 있다가 경험 많이 쌓고 나와라. 지금은 너무 어리다. 이런 얘기를 부모님이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저는 이번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멋진 친구들을 제 인생에서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준비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에서 잊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이거 선거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게 내 인생의 자산이고 나는 이번에 떨어져도 나는 이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가봐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부모님을 설득을 했고 도와주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권리당원을 저도 최대한 이제 모은다고 모아서 한 250명 정도 모았습니다. 이게 어떤 수치냐면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구청장 후보들은 뭐 1000명 모았다고 얘기를 해요. 자랑서 1000명. 근데 그 1000명은 나중에 가면은 반토막 나고요. 또 반토막 나고요. 한 300명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분들은 워낙 인맥이 대단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50명씩 권리당원을 모집해오라 그러는데 저는 그런 인맥은 없잖아요. 저는 한 명 한 명 각계 전투로 야 너 친구 1명, 너 가족 2명만 이렇게 선생님 전화해서 선생님 자녀분들 20대죠 이제? 선생님 자녀분들 좀 권리당원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끝까지 선거 때까지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권리당원을 모집을 했고 이게 정말 중요했던 키포인트였던 게 제가 권리당원을 모집을 안 했으면 저는 어쩌면 우리 지역에서 그 후보자로 배제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갑자기 등장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등장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 계속 오래 몇 년, 4년, 8년 준비하셨던 분들은 나름대로 그 판을 짜놨을 거 아니에요. 구청장 후보부터 그 밑에 시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 다 연대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는 권리당원을 모으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등장했을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이만큼. 권리당원을 막 준비를 해놓고 들어왔으니까 저 친구 난 저렇게 준비 안 했는데 나는 그냥 나 4년, 8년 여기 지역에 있었던 걸로 믿고 권리당원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배제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후보자로서 이제 그 모임에 이제 끼워져서 열심히 저도 경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에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지역에서 뭐 대단하게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30년 이상 나이가 지금 92년생이니까 지금은 27인데 당시 만 25세로서 뭐 얼마나 지역 활동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지역 활동에 뭐가 좋을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자치센터 산하에 있는 자생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자생단체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예를 들면 새마을분여회, 의용소방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거기에 들어가야겠다. 근데 들어가는 방법도 또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고민을 하기엔. 주변에 어떻게 새마을분여회에 들어갑니까? 했더니 아는 사람 다 통해서 추천받아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추천해줄 사람도 없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주민센터 찾아가서 동장님 만나자고 했어요. 동장님 계십니까? 동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니까 거기 직원분이 황당한 거죠. 이렇게 젊은 사람이 갑자기 동장님을 만난다고 찾아왔는데 이걸 동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일단 동장님한테 얘기를 구해서 이런 사람이 찾아왔는데 뭐 들어가서 만나게 해줬어요. 그냥 다짜고 찾아간 거죠. 그래서 나는 그땐 선거 얘기는 안 하고요. 저는 우리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젊은 20대 청년인데 이왕이면 다른 사조직에서 봉사활동 하지 않고 우리 지역의 자생단체에서 봉사활동 하고 싶습니다. 제가 들어갈 만한 조직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근데 좀 고민을 하시더니 한번 물어보고 연락을 주시겠대요. 새마을분여회 전화가 왔어요. 새마을분여회 회장님이 요즘 우리 김장 시즌인데 일손이 엄청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장에 나와줄 수 있겠냐? 라고 해서 제가 김장을 갔습니다. 네, 이게 첫날 이틀 동안 하거든요. 첫날에는 이 배추 3,000포기를 했어요. 이 3,000포기를 날라서 이거를 그 끝에 꼬다리를 따고 그다음 물에
그 소금물에 절이고 그 하루를 끝나면 다음 날에 양념을 해서 포장을 하는 단계예요. 근데 첫날 이제 갔는데 그래도 여기는 서 있는 사람도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20대는 물론 저 혼자였고요. 이거 힘으로 나르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칼질하는 기술은 없기 때문에 그건 못하고 그냥 힘쓰는 일만 했어요. 삼천포기 나르는 거. 그래서 이걸 하고 나니까 다음날 여기 저랑 같은 일을 하셨던 분들은 다 못 나오셨거든요. 왜냐면 너무 제일 힘든 일을 제가 맡았거든요. 새마을분녀 회장님도 저는 당연히 못 나올 줄 알았대요. 근데 다음날 전 또 나왔어요. 이제 양념하고 이거를 포장해서 이제 10kg씩 이제 단체에다 보내는 일들을 했는데 이거를 하고 나니까 새마을분녀 회원님들이 저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같은 분녀 회원들도 잘 하지 못하는 일을 아침부터 나와서 끝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현역 의원님들이 당연히 이제 지역 아주 큰 행사니까 한 100여 명이 모여서 하는 김장 활동이니까 이제 지역 현역 의원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딱 정장을 입고 딱 오신 거예요. 정장을 입고 지나가면서 어머님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정장 입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은 예 이렇게 하시다가 의원 떠나고 나면은 욕을 막 하는 거죠. 아니 무슨 정장 입고 와서 김장하면 놀릴 일이 있냐고. 손 걷어붙이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욕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때 돼서 양복 자켓 벗고 이제 앞치마하고 양념 묻히는 신용만 조금 하다가 사진 찍고 바로 다 가시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의원님들의 모습인데 이제 그걸 들으면서 난 절대로 저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보통 우리가 피아노를 옮긴다고 하면 너도 나도 솔선수범해서 피아노 의자를 옮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왜냐면 피아노가 힘든 거니까 가장 옮기기 힘든 거는 그래서 피아노로 달려가서 옮기는 행동을 내가 직접 보여야겠다라는 걸 늘 저는 이때부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을 했어요. 제일 힘든 일을 항상 찾아서 했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지금도 새마을분녀회 회원님들이 다른 의원들 다 계신데 저를 보고는 김장봉사 제일 열심히 일한 처자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네. 다음 의용소방대예요. 제가 의용소방대 이제 제복을 입고 활동을 하는 모습인데 의용소방대도 원래 여긴 정말 다 그 추천제로 들어가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정말 의용소방대 어떻게 들어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근데 정말 드라마 같게 옆 테이블에 전혀 모르는 테이블에 계시는 아주머니들이 이번에 송도 소방서가 새로 설립이 되면서 의용소방대를 뽑는 데다 우리 지원하자 누구누구 받아서 지원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커피숍을 나와서 바로 소방서를 찾아갔어요. 그 길로 바로 찾아가서 이번에 의용소방대 새로 뽑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원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누가 추천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꼭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완전 모르는 척. 그런 거 꼭 있어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저 그냥 하고 싶어서 왔는데 그랬더니 일단 지원서를 써보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지원 써서 내고 어쨌든 됐습니다. 네, 어쨌든 됐어요. 그래서 의용소방대 활동을 이제 막 하는 거죠. 들어가고 나니까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대원님들은 이미 서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자생단체에 제가 들어갔다는 거 2군데.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채워나간 거예요. 내가 공천을 받기 위한 룰이 3가지거든요. 크게 중요한 기준이 당내 기여도, 권리당원 얼마나 확보했는가, 그 다음에 지역 활동 기반. 그래서 이 3가지를 저는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1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천을 받게 돼서 이제 선거운동을 들어가는데 이제 선거운동을 할 때 제 핵심은 전 철저한 준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베네핏은 덤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이제 저희 6조의 조장님이 여기 또 와 계신데 저희 중앙당에서 하는 청년 정치스쿨이라는 그런 청년 후보자들 혹은 후보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에 갔었어요. 근데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어떤 사람이 자기는 시의원 후보로 나오고 싶대요. 그러면 거기 지역위원장님하고 그럼 어느 정도로 아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당원을 엄청 많이 모으셨나 봐요 했더니 권리당원 하나도 안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지역위원장도 모르고 권리당원도 안 모으고 지역활동도 그럼 잘 안 하는 당에서 지역활동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공천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청년이고 여성이고 하니까 그런 당내 청년 할당제니 여성 할당제니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기대하고
그 중앙당 교육에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아마 그분은 안 되셨을 거예요. 이번에 후보자가 얼마나 많고 경쟁이 당내 경선이 훨씬 치열했는데 그런 준비 하나도 없이 나옵니까? 그래서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할당제가 있을 거야. 혹은 여성 비례가 있을 거야. 청년이기 때문에 나는 청년 할당제, 청년 비례 나올 거야. 이런 생각 저는 안 했어요. 애초에 그런 말은 꺼내지도 않았고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고요. 똑같이 철저히 준비했어요. 다른 후보들처럼 현역 의원들 준비하듯이 똑같이 준비를 했고요. 제가 그 다음에 뭐 청년이기 때문에 혹은 여성이기 때문에 베네핏으로 받는 건 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나름대로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안 한 일과 한 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안 한 일은요, 유세 차량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차는 그 운동원들 이동하는 그 차량 렌트 안 했고요. 개소식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비싼 프로필 사진 안 했어요. 네, 그럼 한 일은요, 이 모든 거를 다 절약했고요. 그리고 선거 운동원을 대한 복지를 했어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 선거 포스터예요. 실물이 더 낫다고 해주세요. 보통 선거 포스터 사진을 찍으면 어떤 분은 얼마에 찍었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77만 원에 찍었대요, 한 장. 와, 저는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옆에서 다른 후보들은 와, 싸게 찍었네 이러시는 거예요. 예. 선거 포스터 그 프로필 사진이 77만 원이 싸게 찍은 거래요. 저는 동네 사진관에서 보정 없이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 예, 보정이 안 됐어요, 이거. 네. 그리고 이 사진이 다 똑같이 현수막에도 들어가고 포스터에 들어가고 명함에도 들어갑니다. 제가 명함을 아까 들었는데 여기 이 명함에 들어가는 사진도 다 똑같은 사진 한 장입니다. 네. 여기 이제 제 사무실 선거 사무실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선거 사무실이 있는 건물 외벽 어디에든 선거 이 현수막을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거 사무실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 규모가 저는 규모가 요만했어요. 요만한 규모였어요, 정말.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들어와 있는 자리에 방 한 칸 빌려달라 그런 거예요, 저는. 선거 사무실 시끄럽게 안 쓸 테니까 원장님실 그 방 조그만 한 칸 그거 하나만 빌려주십시오 해서 거기다가 월세 내고 방 한 칸 빌렸어요. 좀 나름 미안한 거는 선거 운동원들한테 미안해요. 다른 후보자들 운동원들은 편안하게 뭐 선거 사무실에서 쉬는데 저는 공원에서 만나고 공원에서 쉬고 공원에서 헤어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무실 위치는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크로스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곳이에요. 이런 사무실 못 구해요, 다른 후보들은. 저는 그런 중요한 그 허례허시 다 빼고 사무실 딱 조그만 구멍가게처럼 조그만 해도 된다. 창고처럼 조그만 해도 된다. 다만 위치만 이렇게 좋은데 얻어서 했습니다. 네. 자, 개소식을 안 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조그마니까 개소식 못 한 거예요. 일단 우선. 근데 이건 뭐냐면요. 구청장 후보 개소식이거든요.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구청장 후보가 당선되셨어요. 여기는 시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들, 시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 자, 전부 여기 서 있는 사람 다 후보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다 한 번씩 개소식을 합니다. 전 거기 가면 돼요. 개소식을 하는데 여기 뭐 몇백 명씩 와요. 300명, 500명, 1000명씩 오는데 다 오시는 분들 똑같아요. 겹쳐요, 그 풀이. 민주당 지지자들이고 다 아는 지인들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고 다 똑같아요. 그분들한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 계신 선거 후보자들 개소식에 다 찾아가서 다 인사하면 되는 거고, 근데 또 개소식을 안 한 이유는 어차피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뽑아줄 사람들이 오는 자리잖아요. 그럼 어차피 나를 뽑아줄 사람을 위해서 개소식을 하루 여느니, 왜냐면 그거를 열면 뭐 일단 다과비도 많이 들죠. 하루를 온전히 개소식 준비하는 데 써야 되죠. 그러느니 나를 모르는 유권자들한테 나가서 하루 더 밖에서 운동하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에서 저는 안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발로 뛰었어요.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발로 이렇게 뛰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옆에는 그 유세 차량이거든요. 여기 시의원 후보예요. 네, 이번 당선되셨는데 저는 이제 유세 차량 옆에서 밑바닥에서 선거 운동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운동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팔이 이렇게 라운드 이렇게 잘려 있잖아요. 여기 의원님은 그 긴 팔이잖아요. 저도 겨울에는 긴 팔 입고 하다가 봄 되고 더워지니까 팔을 잘랐어요. 이걸 수선을 한 겁니다. 새로 산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긴 팔을 수선을 했는데 디자인이 너무 예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예쁜 디자인을 맞췄냐 하는데, 맞춘 게 아니라 수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아껴가면서 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고남석 청장님의 어떤 그 차량이 있고, 여기는 시의원 김희철 후보의 차량이 있죠. 저는 없으니까 다 바닥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조민경 큰 거 들고 있는 사람이 저고요. 나머지는 이제 선거 운동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전 절약을 했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복지를 했다 그랬잖아요. 복지. 어떤 측면이냐면요. 자, 우산 들고 있죠. 예, 이 우산을 다른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원들이 엄청 부러워했어요. 땡볕에 뜨겁기 때문에 저는 우산 들고 서 있으라 그랬거든요. 이거 있으니까 너무 시원한 거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쵸? 미세먼지가 너무 대단한데, 예, 그 차도에 그 차가 쌩쌩 다니는 곳에 있으면은 얼마나 미세먼지를 먹겠어요. 후보자는 마스크를 쓰면 안 되지만 얼굴 알리기 위해서 모자도 안 쓰고 마스크도 안 쓰고 우산도 안 쓰지만 운동원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 마스크 다 쓰라고 했죠. 근데 선거를 좀 해봤다는 분들, 이제 좀 지역에 좀 선거를 많이 겪어봤다는 분들이 다 한 마디씩 훈수를 두시는 거예요. 선거 운동원들 그 우산 쓰지 마라. 마스크 벗겨라. 왜 마스크를 쓰고 있냐? 그 마스크 쓰지 마라. 저는 보기 안 좋으니까 저는 아유 후보자만 마스크 안 쓰고 모자 안 쓰면 됐지 왜 운동원들까지 그럽니까? 제가 중요한 거죠. 하고 저는 다 쓰게 했어요. 왜냐면은 이 운동원들도 결국엔 나의 유권자예요. 예, 이 운동원들도 나의 유권자고 나를 위해 뛰어주는 사람들인데 저만큼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지를 했고 이 모습을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선거 운동을 했는데 잠깐 선거 운동했던 과정 중에 이런 식으로 다른 운동원들은 우산이 없는데 우리는 그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했고요. 이게 로고송도 돈이 엄청 들거든요. 로고송도 한 곡에 뭐 100만 원 이렇게 해요. 저는 유세 차량이 없으니까 로고송도 안 했고 유세 차량은 그리고 보통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유세 차량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요. 다른 것도 하나. 이거는 이제 행사를 갔어요. 무슨 동네 축제가 있어서 갔는데 그 축제에서 이제 친구들 너무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축제가 실제로 홍진영이 오고 실제로 가수들이 위너가 오고 그러니까 보고 싶어 해서 여기서 놀아라 한 거죠. 그래서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놀고 싶으면 놀아라. 예, 그래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즐겁게 했습니다. 네. 나름대로 이렇게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다 여기 운동원들이 전부 다 20대거든요. 네. 되게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특히 한 명 구하니까 그 한 명이 친구들 데리고 오고 또 친구들 이렇게 엮어서 다 이제 군대 가기 전후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네. 성훈호 영상 방금 보셨고요. 에피소드 잠깐 말씀드리면 손녀딸 에피소드는 뭐냐면요.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 할머니 손을 잡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나는 선거권이 투표권이 없으니까 할머니가 이 조민경 후보의 명을 받아서 꼭 투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구경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꼭 명함을 나눠줬어요. 그 학생들이 우리 학생이에요. 학생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도 다 알 거 다 알아야 된다고. 우리 동네 구의원, 우리 동네 시의원, 구청장 누가 나오는지 다 보시라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누가 당선돼야 될 사람인지 본인들 의견 말해보라고. 이렇게 다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권자분 저한테 오셔가지고 우리 딸이 우리 중학생 아들이 와가지고 조민경 후보를 꼭 뽑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자기들은 학생이라고 다른 후보들은 무시하고 명함을 주질 않는데요. 자기들한테만. 근데 조민경 후보만 학생들한테도 다 명함을 주면서 학교에서 불편한 거 없는지 학교생활 불편한 거 다 물어보고 뭐 횡단보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학생들 이런 거 다 얘기를 듣는 걸 보면서 우리도 4년 뒤에 유권자인데 자기들도 고등학생이면 4년 뒤에 유권자인데 그 4년 뒤를 다른 후보들은 못 보는 것 같다고 조민경 후보 꼭 뽑아준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 학생들도 굉장히 선거에 관심이 많고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유권자분들 전혀 모르는 분들이 고생한다고 음료수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흔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음료수도 받고 학생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유권자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 손으로 정권을 교체해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 학생들도 시위에 많이 나왔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어린 학생들부터 굉장히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도 학생들을 무시하지 않고 혹시 여기서 나오시거나 후보자를 도와주거나 하시는 분들은 학생들한테도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지역에서 총 3명이 당선이 되는데 1등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박수가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공부하는 의원이 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지역위원들이 의원들을 보좌를 많이 해주는데 궁금한 건 다 물어보고 진짜 우리는 초선이기 때문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지역위원 전문위원실 가가지고 뭘 물어보고 설명을 듣고 하면요, 전문위원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의원님, 우리 전문위원실이 이렇게 공부하는 장소가 될지 몰랐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전에 이런 장소를 쓰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공부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지역 관리에서 힘을 쓴 것이 나답게 정말 청년 의원답게 하자라는 게 어떤 모임을 가든 지금 이번 달 근래에 가장 중요한 의정 활동을 보고를 꼭 합니다. 제가 송도 1, 2, 3동이 지역구는 1, 2, 3동에 있는 뭐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방위협의회, 의용소방대, 새마을 분여회 원래 회의들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회의들을 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사항 다 받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있었던 주요 사항 한 6가지,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 말고 당장 이 변화로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됨으로써 당장 내 피부에 와닿는 얘기들, 그 동마다 특색 있게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오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 거 정리해서 말해주는 의원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민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을 제가 받는 대가가 있어요. 그분의 성함하고 전화번호예요. 그럼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꼭 받아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처리를 하고 그 처리 과정을 전화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어떻게 통과될 것 같다.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통과되면 통과됐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혹시 안 됐으면 안 된 이유를 설명을 드려요. 이러한 부분은 안 됐지만 그 취지를 살려서 이렇게 내가 노력 중이다. 그러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내 민원이 고쳐지지 않아도 나는 이미 만족한다. 내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전화까지 세세하게 그 과정을 알려준 사람은 여태까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그런 식으로 지역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이건 뭐 사소한 거긴 하지만 매일매일 그래도 5통 이상 꾸준히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 리스트를 업데이트를 해서 5통 이상 전화를 하고 5통 이상 문자를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인간관계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정을 위해서 페북도 하고 카페에도 글을 올려요. 그래서 이 페북은 그냥 형식적으로 올리는 그런 게 아니라요. 나름대로 연수구민에게 제가 다 친추를 걸었어요. 페북 친추를 뭐 송도 뭐 클럽, 송도 맛집, 송도 스포츠 이렇게 검색을 해서 거기 회원들 있잖아요. 다 친추를 걸었어요. 그리고 구청장 글에 좋아요 누른 사람도 다 그 구민일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런 사람 다 친추를 걸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조 의원님 우리 페북 친구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정활동 잘 보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페북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카페는 주민분들이 도대체 구의원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시의원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뭐 구의원 시의원 뽑아놔서 그 사람들 뭘 하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카페에 이번 달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오기를, 문자가 오기를 이런 거 카페에다 글 올려 활동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누가 그 송도 주민들이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맘카페나 뭐 그런 카페들 왜냐면 원하시니까 올려달라고 원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린 거죠. 그리고 문자 답장은 뭐냐면요. 이제 민원을 이제 단체적으로 집단 민원을 넣잖아요. 그러면 시장님, 구청장, 구시의원, 구의원 다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장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겠다 답장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됐다 혹은 해결이 됐다. 근데 이제 진행 상황에서 답장을 드리면 그게 또 카페에 글이 올라왔어요. 내가 시장부터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다 모든 사람한테 문자 보냈는데 답장 온 건 조민경 의원 하나뿐이더라. 네, 그런 식으로 구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의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무리를 말씀드리면 이제 권위적인 그런 벽을 허물고 의전 같은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권위의 벽을 허물고 구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구민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을 그러니까 구의원이 혹은 의원이 먼저 나서서 뭔가를 이렇게 해내겠다가 아니라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 집행부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게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구민 속으로 이거 뭐냐 이제 고등학생이 제 방에 온 거예요. 놀러 온 거예요. 모르는 학생인데 이제 직업 체험 훈련 이런 거 한다, 직업 체험하고 뭐 인터뷰 한다고 이제 의원실에 방문을 했고, 이건 뭐냐면은 이제 학생들이 온다 그래서 제가 할로윈 데이 맞이해서 이렇게 제 방을 나름대로 이렇게 펌킨, 여기에는 과자가 들어있어요. 네, 이런 걸 꾸며봤습니다. 네, 이렇게 고등학생이에요. 청와대처럼. 네. 그리고 여기 아이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사전에 약속된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에서 의회를 견학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제 사무실 방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일부러 들어오라고. 그래서 의원실이 여기밖에 열린 데가 없어서 여기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문의 문턱을 낮추는 이런 활동으로 이제 구민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석치기 하는 활동인데요. 비석 만들기 부스가 있었어요. 근데 만들기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비석 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너무 재밌다고 이 친구들이 1시간 쳤어요. 제가 여기서 비석을. 저를 거쳐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제목은 파란만장 선거 이야기였는데 일단 오프 더 레코드로 더 재밌는 얘기들 혹시 질의가 나오면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를 시작으로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선거에 뛰어들어서 그런 깨끗하고 정말 제대로 된 공부하는 의원이 많이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